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게임사인 시프트업이 상장되면서 하반기 기업 공개 IPO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웠던 상반기 IPO 시장 분위기를 하반기에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IPO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올해 상반기 IPO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상반기 IPO 시장은 한마디로 호황이었습니다. 예. 어쩌면 과열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괜찮았고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IPO로 이어졌습니다. 예. 작년 6월부터 상장일 가격 변동 제한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IPO 흥행도 더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시장에 2곳, 코스닥 시장에 27곳, 총 29곳의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요. 네. 총 공모액은 대여였던 HD 현대 마린솔루션 덕분에 1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예. 총 시가총액도 크게 늘어난 11조 원 기록했습니다. IPO 시장이 흥행한 만큼 스펙도 역시 흥행이었는데 네. 스펙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3년 안에 어떤 기업을 합병하지 못하면은 청산되고 그리고 상장에 참여했던 투자자한테 원리금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네. 스펙 상장을 투자하는 기업은 수요 예측 같은 걸 거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네네. 보통 2년 차 때 스펙 합병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1년 차 때 이제 상장하고 그리고 물건을 샀고 2년 차 때 스펙을 합병하는데 2022년이랑 2023년에 상장한 스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할 기업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이 시프트업이 IPO 첫 주자로 나섰죠. 네, 게임 제작사 시프트업이 11일 날 성공적인 코스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네. 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에 가까웠고 이게 국내에 상장한 크래프톤,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회사에 이어서 4위에 달하는 게임사 기준으로요. 네네. 4위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대표이자 설립자인 김영태라는 분이 그 게임 일러스트를 그리는 원화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들을 보면은 되게 일러스트가 좀 색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 작품들을 다 성공시켰는데 특히 2022년에 나온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그런 작품이 국내외에서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작품도 흥행을 했는데 국내 최초로 일본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라인업에 소개됐습니다. 올해 4월에 출시된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스토어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면서 네. 확실히 실력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는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등 기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또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IPO 자금을 투입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그동안 이 IPO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그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 사람들도 투자 수익이 꽤 쏠쏠했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이 데이터인데요. 5년간 상장한 종목의 공모가 대비 시가 수익률은 평균 53%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공모에 참여만 했으면 그래도 50% 정도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던 건데 네. 특히 2023년 연간 기준 시가 수익률은 88%에 달했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 산정 기준이 좀 달라졌고 또 올해 2분기 기준 공모가 대비 시가 그리고 종가 수익률은 83%, 63% 상당한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분기 기준으로는 공모가 대비 6월 말 종가 수익률 상위된 업종들을 보면은 산업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네. IT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공모가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었는지 공모가 대비 6월 말 종가 수익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떤 이런 상반기 IPO 시장의 훈풍이 하반기에도 쭉 이어지겠습니까? 네, 하반기에도 IPO 시장 흥행 이어갈 전망이고요. 사실 예.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과 내후년은 정말 풍년일 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과열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점점 워밍업한 단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선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에 굉장히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이 공모주 흥행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네. 물론 과열의 징후라는 게 좀 보이긴 하는 게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모가 분포를 보면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은 게 93%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중소형주 중심의 흥행 속에서 연말까지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뭐 개인 투자자 자금도 역시 대기 중인 게 많습니다. 청약에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저도 좀 청약을 해볼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자 예탁금 그리고 CMA 잔고가 60조 원, 80조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뭐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공모주를 받고 또 상장일에도 바로 파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게 상장일이나 수익률도 워낙 좋습니다. 예, 근데 예. 올해 공모주 시장에서 상장일 시초가랑 종가 수익률이 높은 수준인데 또 거래 회전율도 아주 좋은 게 네. 상반기 신규 상장사의 상장일 거래 회전율이 평균적으로 7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일날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 보니까 일단 공모주 받고 또 상장일날 또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개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더블에는 실패했죠. 네,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이 나올 건데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에는 첨단 산업 기준으로 IPO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우주 관련 기업으로는 루미르를 꼽을 수 있는데 루미르. 네, 로켓에 탑재하는 초소형 위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인공위성 시스템, 위성정보 서비스 등 폭넓은 우주 개발 사업을 영역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 이송 시스템 기업인 제닉스라는 곳도 있습니다. 제닉스요? 네. 네.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인데 화물을 자동으로 옮기는 전기차와 소재 부품을 관리하는 그런 스마트 창고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내재화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와이즈너디라는 또 AI 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핫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늘 이제 챗 GPT처럼 생성형 AI 기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 기술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 그 민원 상담 어시스턴트로 공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는 뭐 어디 뭐 민원 같은 게 있거나 민간 기업이나 정부에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채팅을 하다 보면은 네. 바로 그런 그 전화로 연결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채팅으로 하지 않습니까? 채팅을 네네. 하다 보면은 바로 제가 궁금한 걸 답변해 주잖아요. 뭐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생성형 AI 솔루션에 강점이 있는 기업으로 국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일본, 중동 등으로 이제 뻗어나간다.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담사들의 인권 침해 우려도 덜어주는 그런 기술이네요. 근데 일자리는 좀 줄어들 수도 있죠. 네, 일장일단이 있네요. 아니 뭐 오히려 보조 수단으로서 아주 좋을 수도 있는 게 정말 단순한 질문은 AI가 대신 답해주고 어려운 질문은 이제 상담사가 이제 답해주면 되니까요. 네네네. 보조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HBM 반도체용 웨이퍼 이송이 쓰는 어떤 용기를 싣는 풋 클리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걸 개발한 IST라는 기업도 기대가 되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고 있고 13개사에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역시 또 반도체 관련 장비들이 뜨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볼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반기 IPO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하고 또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이 지금 말씀해주신 곳들은 이제 중소형사에 속하는 데들이고 이 조단위급 대여급으로 꼽히는 기업들도 좀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하반기에도 조단위 몸값의 대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주목을 받는 건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5조 원까지 될 것이다 평가받는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예. 네, K뱅크이고 그다음에 뭐 백종원 대표로 유명한 더본코리아, 뭐 산일전기, 뭐 롯데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MNC 솔루션 등등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저장한 다음에 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장치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이 안 되니까 일단 발전량이 많을 때 저장해 놓을 그런 저장 장치가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면서 무조건 ESS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네. 뭐 MNC 솔루션이라는 방산 기업도 있는데 두산그룹 방산 부문을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물류업체인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지금 준비 중이고 네. 또 전기차 관련 기업도 있는데 LS그룹의 전기차 충전소 업체 LS 이링크도 하반기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IPO 그러니까 상장 시장뿐만 아니라 그 비상장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도는 모습이라고요. 네, 이 비상장 주식 시장이 온기가 도는 게 결국에는 IPO 시장이 좋으면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IPO를 앞두고 있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IPO를 앞두고 있는 비상장 기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후기 업력 기업들,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어진 몸집이 생긴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네. 이 기업들을 노리고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1분기에 비상장 시장에서 약 1조 4천억 원의 신규 조합이 결성됐는데 네. 2022년에 정말 경색됐었고 작년에 좀 풀리더니 올해 많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자금 유입은 있어도 아직은 좀 투자 집행으로는 연결되지가 않는 좀 초기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연말로 갈수록 신규 조합 설립이 좀 속도가 붙고 그리고 투자 집행이 늘어나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듯이 후기 업력 기업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이고 아직 중기 업력 기업까지는 투자 수요가 있지는 않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결국에는 증시가 잘 돼서 그래서 IPO가 잘 되고 그다에서 비상장 시장 중에서 후기 업력 기업 그 비상장 기업들이 잘 되고 있다. 그 시장이 주식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IPO 시장이 호황이니까 상장 시점까지 그래도 투자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IPO가 임박한 그런 기업들 그런 데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벤처 캐피탈들이 자금 회수 방안으로 IPO를 전부 다 많이 쓰고 있는 게 1분기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45%라고 하는데 네. 2022년에는 2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두 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네네. 그리고 비상장 시장에서는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업종 관심이 높은데요. 빅데이터랑 AI 등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질 테니까 ICT 업종을 좀 지켜봐야 되고, 네. 사실 비상장 시장이라는 게 좀 테마 좀 쏠림 현상이라는 게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AI나 빅데이터 이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로봇이나 전력기계 이런 것들도 요새 테마니까 투자 수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바이오, 의료 이쪽은 2020년의 고점이었는데 여전히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예. 엔터테인먼트 이쪽도 좀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